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또 월요일이 또 밝아오네요. 참 매주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쵸? 벌써 1월 19일입니다. 내일이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한파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상당히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난 영상에서 맥스페인님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명복님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댓글도 다 읽어봤고요. 어떤 분께서는 진명님이라는 분께서는 경쟁사 유사소송 승소 때문에 호재라던데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댓글을 읽고 좀 찾아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링크나 아니면 어떤 그 출처가 있으시다면 링크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벤자민님께서는 중국 MG 사용 승인 소식이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중국 MG, 지금 중국은 하버바이오메드가 하늘바이오파마의 판권을 들고 있죠. 물론 1세대인 바토클리맘만 가져갔고,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아직 중국이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중국 판권은 지금 하늘바이오파마가 들고 있고요.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하자면 하버바이오메드가 하늘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맘 1세대인 바토클리맘 물질을 들고 가서 이제 임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임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안 한다기보다는 임상의 발전이 더딘 거죠. 그래서 한올 측에서 왜 임상이 더디냐라고 수차례 확인 문의를 하버 측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하버 측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답변이 오지 않았던지, 아니면 좀 뭔가 형식적인 허무맹랑한 답변들만 위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올 측에서 너네들 그렇게 임상 진전 안 할 거면 우리 거 내놔라고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측에 반환 소송을 냈고, 그랬더니 하버 측에서 이게 무슨 난리야 하면서 아니야 아직 우리 거야 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재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올해까지 2026년이니까 이제 올해 뭐 중순이나 말 사이에 그 중재 절차에 대한 소식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한올 측에서는 수차례 그렇게 뭔가 메일이나 문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버 측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서 한올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더 이상 그냥 가만히 넋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재소의 소송 절차를 진행을 했고, 중재소에서 아마 올해 중순이나 말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판권이 넘어오면 한올은 다시 다른 데 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기술 수출을 할 때 이제 중국 판권을 아이메로프로바트랑 같이 묶어서 하겠죠. 그렇죠? 승소를 해서 바토클리맙도 가져오고 아이메로프로바트도 가져와서, 바토클리맙 MG는 지금 데이터까지 다 공유가 돼서 중국 그 NMPA라고 하는 그 신약 승인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신약 승인해주는 기관의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지금 신약 승인 신청까지 해놨고요.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2024년 6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6월쯤이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2025년 3월쯤에 중재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2025년 6월에도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2026년 1월 달이잖아요. 지금 결과가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NMPA 측에서 MG 사용 승인은 아마 내도 상관이 없어요. 임상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적절한 판매처, 그러니까 하버바이오메드가 그 중국의 CSPC 제약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하버바이오메드가 그 CSPC 제약에 서브 라이센스 아웃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한올 거를 하버가 가져가고 하버 거를 CSPC가 또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CSPC에서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하버의 바토클리맙 권한을 한올이 다시 뺏어온다면, 하버가 가지고 있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계약을 체결했던 CSPC 제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하버 측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CSPC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올 측에서 내 판권 내놔 하고 중재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하버 거야 한올 거야 아직 지금 판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 의약품 신약 승인해주는 기관에서 이걸 승인을 해주면 과연
판매 원천은 어디냐, 판매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하버바이오메드가 갖고 있을 때 CSPC가 계약을 했으니까 CSPC에서 팔면 되는 건데, 하버 측의 판권 자체가 지금 무효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CSPC와의 CSPC 제약과의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뭔가 이런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국 측 MG 사용 승인 소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중국 MG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실적에 물론 뭐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겠지만 주식 가치에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만약에 돌아온다면 아이메로 프로바트 판권을 또 중국과 라이센스 아웃을 할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도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약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약물인데, 중국에다가 팔 때도 꽤 높은 가격의 값을 지불하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도 있고요. 테드도 다시 임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판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또 대형 제약사에 또 라이센스 아웃을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뭐 물론 바토클리맙이 아니더라도 아이메로 프로바트만으로도 지금부터라도 중국에 판권 팔 수 있어요, 바로. 중국 판권은 한올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팔 수 있다. 근데 지금 하버 측에 나온 결과를 보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파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뭐 그리브스병이나 아니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팔면 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류마티스 오픈라벨 임상 데이터 결과가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오픈라벨 임상 결과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중국에다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다가 판권을 기수출을 하면 훨씬 더 기대감을 높여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을 때 파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좀 파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지금 하버와의 신뢰는 좀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하버한테 또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올 입장에서는 하버와 이렇게 중재 절차까지 갔는데 만약에 한올이 지더라도 바토클리맙을 하버가 가져가더라도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하버에 넘기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 회사, 중재를 한번 겪었고 한번 마찰이 있는 회사, 신뢰도가 많이 무너진 회사한테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버 측에는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안 넘길 것 같고요. 한올 측에서 다른 중국 제약사에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넘기게 될 텐데, 지금 당장에 넘겨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버 측의 중재 절차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중국 시장은 그렇게 사실 크진 않아서 저는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뭐 그나마 뭐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쪽 세 개는 좀 제약 시장이 크니까 그래도 이쪽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지금 가장 빠른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것 같은 물질은 사실 바토클리맙이에요. 미국에서 TED 임상에 대한 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뭐 빠르면 1월 말쯤 나올 거고, 늦으면 어제 방송 드린 것처럼 2월 6일에 작년에 실적 발표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2월 초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테드 임상 첫 번째 임상 결과를 아마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뭐 데이터가 세부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도 유효성 있냐 없냐 정도까지는 좀 나올 수도 있는, 언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지켜볼 만한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나와준다면 바로 일본과의 바토클리맙 TED 기술 수출 관련, 바토클리맙 관련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논의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바토클리맙 TED 뿐만이 아니라 바토클리맙 MG도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바토클리맙 MG와 TED를 모두 일본 제약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메로 프로바트까지 같이 얹어서 기술 수출을 하게 된다면 딜 자체가 훨씬 커질 거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테드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지만 아마 한올 입장에서는 상반기를 목표로 아마 달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반기 테드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한다면 일본 기술 수출은 하반기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올해 안에 일본 제약 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바토와 아이메로 둘 다 얹어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기술 수출을 한다면 바토클리맙은 사실 3상까지 다 통과한 약물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 임상, 만약에 성공한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테드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 바토컬리마브로 성공을 한다면 일본 제약시장에 바로 신약 승인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만 받으면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로열티와 큰 마일스톤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열티 비율도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로열티 비율은 좀 낮을 수도 있죠. 지금 아직 임상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결과까지 보고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라이센스 아웃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 하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빠른 게 바토클리맙 테드에 대한 일본 기술 수출이 타임라인상 지금 뭔가 그런 기술 수출 관련 계약이 언제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계약이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하버와의 중재 결과, 하반기 어떻게 될 건지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본 제약 시장은 아이메로프로바트까지 얹어서 간다면 상당히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까지도 이제 같이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도 올해 기술 수출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증권가에서나 얘기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고요. 과연 일본에다가 언제 할 거냐, 뭐 그런 얘기 저번에 작년에 DS 투자증권 연구위원님께서는 한번 언급은 해주신 것 같은데, TED는 일본은 한올이 갖고 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 성공을 한다면 TED 판권은 바로 추진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써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한올은 지금 일본의 기술 수출을 할 게 좀 할 게 남아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런 것도 아직 신경도 안 쓴다. 요즘에 뭐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많이 써주시면서 그 유망한 파이프라인 뭐 기술 수출 계약 기대 뭐 이런 것들 막 나와 있는 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D&D 파마텍, 뭐 보로노이, 뭐 많죠. 리가케, 뭐 ABL, 알테오젠 뭐 하면서 이런저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 있는 기업들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퓨처캠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한올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한올이 일본에다가 수출할 거는 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올이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본 기술 수출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큰 계약이 나올까 싶은 의구심도 생길 수 있는데, 테드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거는 3상 임상을 다 성공하고 파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현금 흐름이 많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테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테드 결과 상반기까지 다 보겠다. 그러니까 미국 로이반트, 이뮤노반트, 테드 지금 내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 상반기 최종 결과까지 다 보고 팔겠다 해도 하반기에는 기술 수출을 아마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술 계약을 하게 된다면 바로 계약금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으로 현금 흐름이 나아질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올해 현금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최초의 해로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일본 TED 관련해서 올해 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에 허가를 받는다면 허가 받으면 또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는 또 뭐 몇천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일스톤이 또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럼 내년도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뭐예요?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은 사실 유상증자를 거의 안 해도 돼요. 앞으로 한 10년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28년까지 그렇게 현금 흐름이 나와준다면 2029년에는 그레이브스병이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때부터는 현금 파티죠, 그렇죠? 한올바이오파마 그때부터 현금 파티입니다. 여러분들 2029년이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2029년 현금 흐름까지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가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FDA에서도 언맷니즈가 상당히 큰 약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내줄 거라는 많은 확신이 시장 속에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그래서 2029년에 5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 한 방에 갈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승인되면 순간적으로 더 뛰더라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 갈 주가다 그러면 그 전에 10만원, 20만원은 가겠죠. 그쵸? 그러고 30만원 가겠죠. 나중에 승인 받으면. 아무튼 예를 들면 뭐 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2029년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우상향이라고 방향성은 제가 뭐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 꾸준히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사이에 등락은 엄청나겠죠. 금리 인상 인하냐, 뭐 올해도 모르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027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못하고 2028년에 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바이오 주식들이 다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죠.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4만원, 5만원 갔던 게 5만원, 6만원 갔다가 6만원 갔던 게 다시 4만원 갔다가 4만원 갔던 게 다시 7만원 갔다가 하는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모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계열 자체가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간을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주가든 로이반트 주가든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든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녹여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고 올라오고 할 때 좀 싸다 싶으면, 오늘 시장이 좀 가격을 싸게 부르네 할 때는 조금씩 주워 담아주고 모아주고, 오늘은 좀 비싸네, 오늘은 못 사겠다, 만약에 현금이 있을 때 말이죠. 오늘 좀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오늘 가격은 좀 비싸네, 오늘은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다는 날은 또 걸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미스터 마켓이 시장을 어떻게 부르냐, 주식시장의 가격을 얼마나 얘네들이 호가에서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제가 사고 말고는 제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사고 싶으면 사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55,000원이 싸 보이고 내일은 55,000원이 비싸 보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55,000원 싸 보인다 그럴 때는 사고요. 55,000원이 비싸게 보이는 날은 안 사고요. 똑같은 가격이어도 그건 제 맘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55,000원에 샀다가 4만원 되면 뭐 어때요? 또 사면 되죠. 그죠? 또 사고 열심히 주식 수를 늘려가는 게 저는 목적이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저번 주에 금요일에 또 많이 오르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지금 1% 오르고 끝났거든요. 금요일 저녁장은. 내일은 참고로 미국 시장이 아마 휴장일 겁니다.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시가총액이 7조 8천억이에요. 7조 8천억 원인데 반절하면 3조 9천억 원이잖아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이 그때 한 2조 7천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2조 6천억, 2조 7천억 정도 됐네요. 2조 7천억이니까 3조 9천억 되려면 약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 3조 5천억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30% 정도는 더 올라도 비싼 건 아니다. 예, 비싼 게 아니다. 싸다, 엄청 싸다는 아니지만 비싼 건 싸다, 싼 편이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뮤노반트가 지금 주가를 뭐 추이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상향을 그리려고 열심히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완전 계단식 상승이잖아요. 지금 16달러부터 14달러, 초입 15달러 막 이쯤부터 해가지고 지금 3, 4달러까지는 한 방에 달려왔습니다. 쭉 올라왔다가 23, 4달러에서 한 달 반 정도 쉬었어요. 한 2달 가까이, 한 달 반 정도 좀 쉬었는데 23, 4달러에서 한 달 반 정도 쉬다가 한 번 또 점프를 해서 지금 26달러, 7달러에서 놀고 있습니다. 26달러, 7달러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한 달 정도 쉬었어요. 얘도 또 한 달 반 정도 쉬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트리거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발표가 될지, 류마티스 오픈라벨 임상 결과가 될지, 아니면 CLE, POC 임상 결과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단식으로 상승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기준 분위기로는요. 물론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른다거나 바이오 업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투심이 꺾인다거나 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죠. 그거는 이뮤노반트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뮤노반트 펀더멘털,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좀 임상이 좀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좀 안 좋다라는 거 아닌 이상,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닌 이상은 이뮤노반트의 기업의 본연의 이슈로 떨어진 거 아닌 이상은 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준다면 이뮤노반트 임상 잘 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네 라는 거는 무슨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줍줍 타이밍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기업 본연의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 우상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잡음에 좀 덜 흔들려요. 저도 물론 매번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인터넷 창을 통해서 기사들을 통해서 시황은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고 중국이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은 보는데 제가 뭐 예측하려고 보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이뮤노반트가 떨어진 이유가 기업의 본연의 가치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국제 정세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은 판단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 본연의 가치가 아닌 내용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면 뭐 줍줍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열심히 대응을 해 나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올이 100만 원이 간다면 물론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한 6년, 7년 뒤에 100만 원이 간다면 지금 주식 수 곱하기 100만 원이잖아요. 제 주식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 아닌가. 주식 수를 늘릴 지금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토클리맙 TED 결과도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 발표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랑 똑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라벨 임상 결과도 그렇고 뭐 루푸스 임상 결과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튼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아이메로프르바트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발표 기간은 점점 다가온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상당히 기대감이 큰 약물이 그레이브스병 약물이고요. 물론 류마티스에서 만약에 그 전에 성공을 거둬준다면 주가는 한 단계 점프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금 2026년 1월인데 올해부터는 한올을 굳이 팔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데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저 기업 진짜 잘 갈 것 같은데 내가 확신이 맞을까?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한 기업이고 그 업황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있고 뭔가 이 기업은 주가가 너무 싸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인데 그런 거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주식들 따라가려고 파는 거. 너무 인기 좋은 주식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에 눈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근데 이제 한올 같은 기업을 내가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한올을 팔고 그런 인기 있는 주식들로 갈 거냐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인기 있는 주식들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올이 어제 10% 올랐는데 알테오젠 얘기만 엄청 하고 한올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한올바이오파마 들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한올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라고 물어보는 정도지 뭐 기사에서건 아니면 어디 뭐 토론방이건 아니면 어디 뭐 토론방에서는 뭐 한올 주주분들 계신 데는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주변이나 뭐 뉴스나 그런 곳에서 한올바이오파마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주변 지인들이나 뭐 그런 얘기 알테오젠 오늘 많이 오르던데 라고 하는데 한올도 많이 올랐어. 한올이 뭐하는 회사야? 이런 식으로는 나오더라도 한올바이오파마 많이 올랐다고 지금 뭐라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인기가 없어요. 지금 신고가를 다시 뚫으려고 지금 5만 2,000원까지 왔거든요. 5만 7,000원을 뚫으려고 아무도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관심 없을 때 이렇게 조금씩 모아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인기 많아질 때가 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고평가돼 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럴 때는 조금 프로핏 테이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올해부터 2026년부터 아이메로프르바트에 대한 모멘텀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 한 해 물론 과거부터 쭉 지금 제 주주분들께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8년간 주주였던 분도 계세요. 과거 8년 동안 너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3만원, 4만원, 2만원 박스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만 얼마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주가를 지금 벗어나서 지금 한번 박스권 4만원 박스권 갇혀있던 걸 지금 5만원까지 뚫어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바토클리만 뭐 반환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도 4만원 밑으로 안 내려갔잖아요. 4만원 초반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뚫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메로프르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모멘텀 없다고 진짜 빌빌 겨웠어요. 저는 그때 다행히 운 좋게 열심히 모았지만 그때 못 모으신 분들, 지금 올해부터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부터 아이메로 프로바텐 모멘텀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해고요. 바이오 투자가 생각보다 임상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시계열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뭐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수익을 바이오로 먹겠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하지만 올해 초부터, 지금 1월부터는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를 첫 번째 딱 까봤을 때 잘 나와준다면 그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되겠죠. 안 나와준다면 한 번 더 고꾸라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올해부터 한올을 팔아야 될 이유는 사실 저는 모르겠다. 차라리 모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많더라도 팔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팔아야 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올이 지금 올해 중순이나 하반기 사이, 하반기쯤에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탑라인 확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시장에선 기업 가치를 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라는 약물에 대한 그 신약 가치를 영원 시가총액에 반영을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실패를 해가지고 주요 주평가 지표를 2번 정도 3상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셔머 테스트라는 기준을 지금 주평가 지표로 설정을 했잖아요. 셔머 테스트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주평가 지표로 설정을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승인받은 약도 있습니다. 물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올이 주평가 지표로 셔머 테스트를 선정을 했죠. 셔머 테스트는 과거에 임상 3상 진행할 때나 임상 2상 진행할 때나 다 유효성이 충족이 됐던 것들입니다. P밸류도 상당히 낮았어요. 그만큼 우연성이 아니라 약효로 인한 효과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주평가 지표가 셔머 테스트이기 때문에 셔머 테스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임상 3상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해 볼 만한 지표긴 하다. 주가 시가총액에다가 실을 정도는 아니고 시가총액에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기업 가치, 파이프라인 가치를 비중을 플러스 알파를 지금부터 할 정도는 아니고 그거는 결과가 나와 보고 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 땡큐 하고 일부 반영이 또 되겠죠. 땡큐 할 만한 정도지 아직은 셔머 테스트로 아무리 주평가 지표가 바뀌었다고 해도 성공할 만큼의 그런 시가총액 상승의 그런 모멘텀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알파 모멘텀도 있다, 한올에. 그러니까 밑좌 본전이라는 거죠. 너무 좋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올해부터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 굳이 올해 한올바이오파마를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내년 되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미리미리 반영이 또 될 거거든요. 물론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아시죠? 횡보하다가 떨어지다가 다 올라가고 주가라는 게 한 달에 20일 정도 거래일이 있잖아요. 평일이. 20일 동안 주가라는 게 한 15일 떨어지고 5일 올라요. 그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7일 떨어지고 3일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우상향을 하나요? 17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한올이 5만원이잖아요. 17일 떨어질 때 5만원에서 4만, 한 3천원까지 떨어져요. 3일 올 때 6만원까지 올라버려요. 뭐 그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17일을 못 견뎌서 다들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 3일 먹을 거를 생각 안 하고, 당장에 힘들거든요. 떨어지면 힘들고, 다시 오를 것 같으면 또 불안불안하고,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하다가 17일 동안 주가가 벌벌벌 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던집니다. 못 버티고. 그러다가 다 던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3일간 올라요. 빠바방 하면서. 그게 주가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들고 가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락할 때 내가 불안해서 팔고 다른 거 사고
할 게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인기 있는 주식들 갈아타는 거 말고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이 기업을 좀 사야겠어. 모아가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펀더멘털에 근거한 그런 투자를 위해서 모아가야 된다면 한우를 좀 팔고 나가도 참 잘한 선택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주가의 흔들림 때문에 그냥 한올이 5만원 됐다가 47,000원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훅 팔아버린다면 나중에 빵빵빵 하고 3일간 오를 때 그때는 따라잡지를 못하죠. 그쵸?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 사있던 것도 물리면 이제 다시는 한올로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팔아야 된다는 해보다는 사야 될 해예요. 그쵸? 네 말대로 하면 기대감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기대감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그 기대감이 내년까지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레이브스병 시장 가치가 워낙 커서 그레이브스병 결과 나올 때까지 기대감이 이어질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주가가 5만원 됐다가 4만원 됐다가 7만원 됐다가 6만원 됐다가 5만원 됐다가 4만원 됐다가 다시 6만원 됐다가 5만원 됐다가 7만원 됐다가 8만원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기대감이 충분히 2027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격이 4만원이든 5만원이든 6만원이든 4만원일 때는 10만원으로 2주 살 수 있지만 6만원일 때는 10만원으로 한 주밖에 못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2주 한 주 사다 보면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있잖아요. 나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쭉 맞춰집니다. 쭉 맞춰지고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평단이 많이 흔들리지 않죠. 그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인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면서 꾸준히 모아간다면 2027년에는 내 주식 수가 늘어나 있을 거고 그레이브스병에서 지금 회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준다면 상당한 기업 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팔 때냐 살 때냐를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전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이제 막 2025년 내내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벌벌 기다가 2026년 와가지고 이제 막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팔아버린다면 너무 일찍 판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2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모아가고 2027년까지 2년간 열심히 주가를 모아간다면 저는 충분한 승산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지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팔아야 할 회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는 좀 추워지니까 따뜻한 옷 입고 활동하시고요. 내일부터 장이 열리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일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금요일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모으고 있어서 지금 5.9%, 6% 가까이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났거든요. 과연 이게 과거에는 한 7, 8% 됐어요. 7, 8%. 많게는 9%도, 10%도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 사이에 기관도 많이 모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좀 늘려야 된다라고 기사를 좀 나온 게 있던데 국민연금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을 늘린다면 지금 추가 매입을 할 건 반도체일 수도 있지만 시총이 크니까 반도체일 수도 있지만 바이오로 또 괜찮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기업 가치,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한올 같은 경우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저기 2026년 7년까지 보고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연기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모아서 2027년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은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는 연기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회사를 무시할 수가 없을 거다. 연기금은 똑똑하니까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지금 수급도 빈 공간이 많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6%밖에 안 되고요. 많이 모을 때는 한 10%까지 모았어요. 6%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물론 10%까지 다 모은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가 무섭죠. 그쵸? 지금 거의 언제부터 사고 있냐면 12월 15일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바토클리마 반환 이야기 나온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바토클리마 반환 이야기가 아마 금요일에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지금 거래일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 거래일 중에 4 거래일 빼고 다 빨간색이거든요. 다 샀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집이 상당히 무섭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 매집이면 꾸준히 들어올 생각하고 지금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내일 당장 외국인들이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외국인도 모으고 있는데 연기금 지금 많이 팔았거든요. 연기금 자금까지 들어와 준다면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일 또 장이 열리는데 아무튼 내일 또 좋은 하루 되길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팔아야 될 때는 아니다. 6만원이 되든 7만원이 되든 올해는 팔아야 되는 해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사 모았으면 사 모았지 팔아야 되는 해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다 같이 댓글 남기시면서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맥스페이님, 김명복님, 그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월요일 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